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9월 5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상승 마감했는데요. 종가로 갈수록 강해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우는 0.7%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0.9% 상승했습니다. 미국 시장은 다가오는 FOMC 16일과 17일에 있는 FOMC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99.4%가 됐다라는 이슈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것은 이제 지표에 대한 부분이죠. 지표가 오늘 발표가 됐는데 8월 민간 고용이 전달 대비로 5만 4천 명이 증가됐다고 합니다. 시장 전망치가 6만 5천 명이니까요. 1만 1천 명이 줄었고요. 7월에 그 민간 고용은 10만 6천 명인데 그거에 딱 반토막 났습니다. 고용이 굉장히 줄어든 그런 상황이 돼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통해서 고용 회복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고요. 또 신규 실업 청구 건수도 23만 7천 건이 나는데 시장 예상치 23만 건보다 7천 건이 들었습니다. 고용이 안 되면 실업자들은 신규 실업 청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생활비를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만큼 7천 명이 증가했다, 뭐 이런 해석이 되는 거죠. 오늘 밤에 8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발표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세기를 받겠죠. 뭐 지금도 거의 뭐 금리 인하는 거 확실하게 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저는 이제 항상 얘기하지만 금리 인하가 맞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거든요. 일단 ISM 서비스 구매자 관리 수는 또 좋게 나왔어요. 52. 그래서 시장 예상치 51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표가 약간 울퉁불퉁하지만 일단 시장에서는 항상 고용과 인플레이션 이 두 개를 보잖아요. 두 개를 가장 중요하게 보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개로 봐가지고는 지금 금리 인하는 거의 해야 되겠죠. 근데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하가 맞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용이나 인플레이션의 문제가 다르다라는 거죠. 지금은 말 그대로 이제 그 산업 구조상에 그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형성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로 인한 부분을 금리 인하로 유동성 공급함으로 해결이 될까? 굉장히 차이점이 있어요. 제가 뭐 우리나라,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인하 했던 시점, 예전에 서프라임 모기지, 그 다음에 팬데믹, 이 두 가지 경우 수하고 지금의 경우 수는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분은 뭐 시간을 두고 봐야 되겠죠. 다만 이제 금리 인하를 해서 주가는 오르고 있는데 만약에 고용이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실제로 미국 그 기업들은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고용을 미루고 있다고 하죠. 고용을 미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다른 거 없어요. 제품 가격이 올라가면은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건 결국 기업이 판매가 줄어드는 거고, 판매가 줄어들면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생산비를 줄여야 되니까 생산비를 줄이는 것 중에는 뭐가 있어요? 고용에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묘한 흐름인데 일단 뭐 금리 인하를 한다니까 시장은 환호했습니다. 왜? 유동성 공급하면 주가는 뛰니까요. 근데 이게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하고 못 잡아버리면 그러면 진짜 골 때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굉장히 고민하면서 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주가는 주가고 그건 그거고, 그래서 그때 뭐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미리 시장 대응을 하지 않고요. 그때 가서 봐야겠죠.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어서 그로 인한 주가를 좀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용과 물가가 진전 지속되면 금리 인하는 적절하다. 무슨 말이냐면 고용이 계속해서 나빠지고 인플레이션 올라오게 되면은 적절하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현재 그 연준의 정책이 다소 긴축적이지만 현 통화 정책은 현 상황에서 적절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버립니다. 물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원론적인 발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원론적 발언으로는 뭐 물가 고용에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금리 인하, 이거는 맞는 거니까요. 이거는 맞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은 다르다.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뭐 제가 볼 때는 금리 인하는 애틀란타 연은 총재가 말한 것처럼, 라파엘 버스틱이 얘기한 것처럼 일단 해보고 뭐 상황에 따라 뭐 결정을 하면 된다. 이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며칠 전에 미국이 막 급락했다가 이틀 전인가요? 급락했다 올라가고
프랑스가 2% 급락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 나온 이슈가 하나가 있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게, 과거에 전 세계 시장을 흔들었던 재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로존 재정위기입니다. 재정위기. 그래서 피그스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당시 프랑스는 포함이 안 되는데 프랑스가 재정위기를 겪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GDP 대비로 재정 적자가 마이너스 5.8%라고 합니다. 근데 EU 유럽 연합에서 제시하는 재정 준칙은 마이너스 3%입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가 마이너스 5.8%는 예전에 재정위기 왔을 때와 똑같은 수준까지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가 되는 나라가 또 시장에 슬슬 나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의 관세 문제, 그렇죠? 이 문제와 또 유로존의 재정 위기, 그렇죠? 요게 또 시장에서 새로운 이슈가 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간에서 나스닥이 0.18% 오르는 이유는 브로드컴 실적 발표가 됐는데요.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시간에서 4% 정도 오르기도 합니다. 그것이 미니섬으로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과 다우의 차트를 좀 보시면 다우는 일단 다시 올라왔어요. 요 선을 추세 복귀하려다가 다시 올라 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올라갔다 죽었다 다시 올라갔다 다시 또 죽었다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올라가면 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월봉상 추세 연장선. 근데 많지가 않아요. 이게 46,7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00포인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계속해서 여기서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똑같죠. 이것도요. 돌파해서 고점을 만들고 눌렀다가 올랐다가 다시 제자리에 갔다가 다시 올라가.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시세선 위에서의 움직임, 뭐 이런 흐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우리나라 시장이 어저께 3,200을 회복해가는 모습이 있었죠. 어제 올라왔는데, 오르기 시작한 것은 그 국회가 정기 회기를 시작하면서 시장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 뭐냐면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제 개편하고. 이 3차 개정안이 나오게 되면은 기업들이 자사주를 취득한 후에 일정 기간 내에 소각을 하는 것이 의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일단 기업 가치를 올리고 주주에 대한 환원을 조금 더 해주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 3차 개정법안의 개정안에 대한 부분이 시장을 좀 이끌어주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이호건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에서 그 대주 양도세에 대해서 이런 언급을 했어요. 임명이 된다면 기재부 장관과 논의하겠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대주 양도세 기준의 불씨를 살리는 그런 발언을 해서 시장을 좀 끌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정책적인 흐름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뭐 기업은 모르겠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이라서 여기도 지금 아시겠지만 정책적인 부분이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인데, 이번에 이제 1차, 2차, 그다음에 지금 3차. 2차 때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어떻게 됐으면 강화하면서 이게 무너진 거잖아요. 그리고 행보했는데 다시 이제 3차 개정안이 들어오면서 대주주 양도세. 지금 우리나라는 정책에 대한 이슈거든요. 정책이 시장의 발목을 잡았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을 해소함으로 인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이뤄간다. 이게 이제 시장의 기본 대전제거든요. 그래서 3차가 가능성이 나왔고, 거기에 가장 큰 이슈는 두 가지. 자사도 취득한 후 일정 기간 내 소각 의무, 이 부분이 통과되는지를 좀 보셔야 되고요. 물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다음에 대주 양도세 기준이 다시 논의를 하면서, 그 당시 여기 우리가 3,288까지 갔다가 그냥 한 방에 죽어버렸잖아요. 어디까지 죽었냐면 3,117까지. 그래서 170포인트 정도 한 방에 무너졌던 그 시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이 부분을 해소하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어저께 우리나라 시장이 끌어올린 거는 외국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국회 회기가 시작되면서 이 상법 개정이 나오면서 외국인이 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난번에 매도를 하면서 이제 떠나려는 듯한 느낌을 줬잖아요. 퐁당퐁당. 여기도 한번 매도했고, 또 여기도 한번 크게 매도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그 이전에는 퐁당퐁당 매매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시 매수를 진입을 했어요. 3일 만에 1조를 진입했는데요. 이게 아마도 이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 아닌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대주 양도 기준을 다시금 55로 가지 않겠냐. 아니야, 55 안 가면은 뭐
또 협상해갖고 간복해갖고 30억 뭐 25억 뭐 이러지 않을까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어쨌든 그 10억은 아니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